16인치 접이식 자전거로 베이징에서 광저우까지 약 4,000km를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중국 여행을 시작했죠. 이런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은 몇 년 전부터 있었지만 정보도 없고 뭐가 필요한지 몰라서 무지성으로 부딪히는 게 계획이었죠. 그래도 지금까지 꽤 많은 거리를 달려왔고 현재 위치는 차오저우인데 광저우까지 약 500km 정도 남은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오저우 숙소에 앉아 고민을 시작했죠. 남은 거리를 좀 더 여행을 즐기면서 도시를 하나하나 선택하며 광저우까지 갈지 무작정 광저우까지 남은 거리를 달릴 건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차오저우부터 광저우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아침 광저우까지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만큼 무작정 달리는 방법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차오저우의 큰 골목길을 빠져나와 큰 도로를 따라 몇 시간 달려서 수분 보충이 필요해서 슈퍼마켓에서 부족한 물들을 샀습니다. 이미 가방에 비상용 물들이 있지만 짧은 시간 안에 금방 뜨거워지기 때문에 비상용 물은 비상시에 꺼내 먹고 웬만한 거는 새 거를 사고 바로 마시는 게 좋죠. 다른 거는 몰라도 여름 중국 여행은 더위가 고통입니다. 날씨가 엄청 덥기는 한데 이제 뭐 460km만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뭐 덥게만은 느껴지진 않네요. 뭐 어느 정도 적응한 것도 있기도 하고 요 며칠 동안 광저우 도착할 때까지는 좀 즐기면서 가려고요. 원래 이제 좀 타이트하게 가면은 3일 안에 도착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마무리하면은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여유롭게 4일에서 5일 정도 잡고 가려고요. 목표는 4일입니다. 근데 무리하지 않고 정 안되면 5일 안에 가려고요. 아이고 쉬었다 가야지. 이 친구는 완전히 이게 박살이 났네. 자동차가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밟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운전자 쪽은 안 찌그런 거 보니까 크게 사고는 안 난 것 같기도 하고. 외국에서 장거리로 자전거 여행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 있는 것을 보거나 교통사고가 나는 장면을 보거나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죠. 어쩔 수 없지만 혼자 하는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이니까 경각심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몇 시간을 더 달리니까 다시 또 작은 도시가 나왔죠. 네,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네요. 지도에도 정확한 명칭 표기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뭐 이름은 있지만 이를 모를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름 모를 도시를 지나니까 노을이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노을은 언제 봐도 예쁘다 생각하다 보니까 아차 싶었죠. 지금 6시가 넘어가지고 이제 슬슬 숙소를 구하려고요. 이제 뭐 30-40분 정도면 해가 없어지거든요. 어두워지기 전에 숙소라도 예약해야지. 여기가 어딘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그래도 요 근처에서 숙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14km 정도 있는 곳에 숙소가 있어가지고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이 다 몰 태우는 시기인가 봐요.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들이 지금 다 막 몰 태웁니다. 그래서 연기 같은 게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은 좀 많아요. 제가 야간 라이딩 많이 해봤잖아요. 이렇게 안 보일 때는 그냥 감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 가는 거지 뭐. 기세로 가는 거야, 기세로. 그 영상처럼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야간 라이딩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안 보여. 내일은 최대한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면서 달려 야간 라이딩도 마무리하고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숙소. 여기가 제 숙소입니다. 침대 하나 있고요. 네, 화장실, 샤워실 끝입니다. 뒤에 창문 있고. 그래서 여기 숙소값이 15,000원이에요 그래서 가격 가성비 괜찮죠? 그리고 지도로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지혜시? 예, 지혜시라는 곳입니다. 오늘 키로수를 확인해 보니까 100km도 못 왔더라고요. 96km 정도 탔나? 아까 보니까 96km 정도 탔던 것 같아요. 나머지 거리는 광저우 찍고 쭉쭉쭉 달리다가 힘들 때 쉬고 해 지면은 숙소 오늘처럼 구해가지고 쉬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제가 7월 3일에 여행 시작했으니까 시작한 지 한 2달 반 정도 됐는데 드디어 이렇게 여행이 끝나려고 하는 게 보이네요. 안 끝날 줄 알았어요, 이 여행이. 끝이 없어 보였을까? 이제 좀 끝에 다다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양꼬치랑 새우꼬치 나왔습니다.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겠죠.
어제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진짜 천둥번개 치고 비 내리고 엄청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늘 다행히 비가 그쳐가지고 다행이다. 이계보 보니까 오늘 낮에는 비가 또 안 온다네요. 항상 공사장 같은 데 보면은 저게 다 대나무로 이렇게 지탱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게 지탱이 되나? 뭐 대나무로도 충분히 가능한가 봐요. 그러니까 저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사장도 구경하고 학생들이 오토바이 타고 등교하는 모습들도 구경하다 보니 시골 마을인지 산속 마을인지 모를 동네가 나오더라고요. 이야, 완전히 이게 시골이네. 오늘은 또 산악길 코스인데 뭐가 나올지 모르죠. 진짜 오늘 여행은 목적지도 없고 답도 없다. 그냥 달릴 수 있을 만큼 쭉 달리다가 그냥 끝나는 거라서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2일 뒤에 광저우로 도착할지 3일 뒤에 광저우로 도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간에 비 오면 하루 더 추가해요. 산속의 마을들과 경치들을 구경하며 몇 시간을 달리다 보니까 식사에 대한 걱정이 조금 들더라고요. 왜냐면 산속에서의 길이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이어질지 모를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당을 한번 그냥 넘겨버리면 하루 종일 굶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식당이 나오면 바로 갈 계획이었는데 마침 식당을 발견했죠. 오늘 점심은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이 되는데. 셰셰. 뭐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매콤해 보이는데? 어떡하지? 나 못 먹겠는데? 전날부터 음식을 계속 실패했는데 아무래도 사람의 입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저 저와 맞지 않았을 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오늘은 날이 아닌 거다 생각했죠. 그렇게 계속 달리다 보니까 여러 마을들이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봐왔던 풍경과 대부분 비슷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달렸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신을 차리니까 풍경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광저우를 찍고 달리니까 다이렉트로 길을 알려줘서 점점 더 산속으로 가고 있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자전거 페달 밟는 데만 신경 쓰고 있었죠. 야, 여기는 도대체 어딜까? 뭐 해지기까지 뭐 지금 2시간 반 정도 남긴 해가지고 괜찮아요. 2시간 반 안에 그냥 마을이나 도시 있으면 아무 데서나 숙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식당이 있네. 그냥 가자. 마음이 아프다. 이게 선택지인 것 같아요. 이제 좌회전을 해도 되고 우회전을 해도 되거든요. 지도를 보니까 왼쪽은 살짝 바닷길 가까운 쪽, 바닷길은 아니지만 오른쪽은 그냥 직선도로로 그냥 산길? 가장 지도상 거리가 가까운 저는 산길로 갑니다. 저는 더 깊숙이 가보겠습니다. 야, 물소야, 물소. 음모! 야, 물소 뒤따 크다 진짜 너무 아름답다. 그나저나 이제 오후 5시거든요 이제 오후 5시라서 슬슬 멈춰서 숙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호텔 예약 완료했고요. 아까 좌회전 우회전 한다 까분 데가 요쯤이거든요. 여기 엄지손가락 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내가 우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버렸네. 이렇게 여기까지 33km 가야 됩니다. 아까 좌회전 할걸. 길 잘못 들어가지고 한 15km 정도 더 타게 생겼네요. 어쨌든 33km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캠핑카 멋있다. 야, 이것도 캠핑카야? 야, 너도 캠핑카야? 캠핑카 부럽네. 방금처럼 이곳이 캠핑카가 다닐 정도로 좋은 숲이죠. 제가 달리는 길도 깊은 숲인데 OTT 드라마 중에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라는 작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드라마가 특정 상황을 목격해버린 일반인들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드라마인데 평범한 사람이 어떠한 사건을 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이 조금씩 흔들리는 그런 이야기죠. 그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커다란 나무가 쓰러졌다. 그때 쿵 소리가 났겠는가? 안 났겠는가? 당연히 물리학적으로 소리가 나겠죠. 근데 그 대사의 의미는 소리가 났냐 안 났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진실은 절대적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가 라는 뜻이고, 아무도 없는 숲속이라는 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증명할 수 없는 상황과 일어난 일과 확인할 수 없는 일 사이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뜻이죠. 그건 그렇고 갑자기 웬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면 그 숲속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쓸데없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도 없는 숲속, 아무도 없는 더 깊은 숲속을 들어갈 수 있는 경계. 쿵
쿵 소리가 나지 않는 숲. 어쨌든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산에 빠져나오니 해가 저물었죠. 이 도시도 꽤 커가지고 여기 근처에서 숙소를 잡고 싶은데 여기 근처 숙소는 다 매진됐습니다. 그래서 14km 정도 더 가야 돼요. 또 신호 없이 건너야 돼. 이럴 때는 이렇게 큰 차 옆에 그냥 붙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저야 원래 신호등 없는 데서 워낙 잘 건너가지고 상관없지만 제가 예약한 호텔이 여기입니다. 24,000원짜리 호텔. 퀄리티 꽤 괜찮잖아. 어우, 방 괜찮네. 뭐 내일 비만 안 내리면은 오늘만 묵고 갈 방입니다. 침대 퀸 사이즈 있고, 오, 탁자도 있고, TV에 화장실 상태는 꽤 괜찮네요. 뭐야 이게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샤워는 마무리했고요. 어제 호되게 당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조식 먹고 가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여기 한 3, 4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너무 걱정이네. 일단 광저우로 가긴 해야 되는데 어제 길을 잘못 돌아가지고 키로수가 좀 이상하게 꼬였거든요. 그래도 매일 갈 수 있는 키로수만큼 좀 가야지. 밖에 공사하나 보네. 좀 시끄럽네. 조식을 3접시나 든든하게 먹었는데 숙박비에 포함된 가격이라 기분 좋게 자전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도시를 빠져나와 공사장도 지나주고 꽤 많이 달리니까 바다가 나오더라고요. 광저우 가는 길에는 바닷길이 없는데 바다가 나오니까 기분이 좋아서 잠시 쉬면서 바라봤죠. 잠깐, 근데 바다가 왜 나오지? 어제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요쯤에서 이렇게 원래 바다 보는 게 끝난 거거든요. 이제 바다가 안 나와야 되는데 어제 길을 참 이상하게 헤매는 바람에 바다를 보게 됐네요. 마지막 바다예요 이게. 샤오저우 빠져나오는 길부터 광저우만 찍고 달리다가 목적지를 마지막에 매번 바꿔서 그런지 지도 설정을 잘못 누른 건지 바다가 나오는 게 길을 완전히 잘못 든 거라고 생각했죠. 어쩔 수 없다 생각하고 다시 광저우 방향으로 설정하고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더위에 힘들어질 때쯤 다시 쉬어졌죠. 어우 죽겠다. 사막이요 사막. 천둥번개 칠 확률이 90%라고 했거든요. 근데 날씨가 알 수가 없어. 아우, 항상 일기예보 믿지 말고 내 무릎을 믿어야 돼. 무릎 쑤시나 안 쑤시나. 그럼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이야, 소몰이 하시는 분이 없으신데? 야, 한국 소들이랑 역시 다르게 생겼어. 얘는 양인가? 쟤도 소인가? 쟤는 사납게 생겼는데? 깜짝이야. 아, 맨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는구나. 소들이 알아서 잘 가나봐요. 뒷내는 얘들만 이렇게 챙기는구나. 비가 조금 떨어지는데 이게 확 많이 내릴지 아니면 이러다가 말지 너무 애매하네. 천둥번개 쳤는데 심해지기 시작한다. 저기서 한 20분 정도 쉬면서 추위를 좀 지켜볼게요. 대강 애매하긴 한데 일단 가볼게요. 조금만 더 달려보죠. 망할. 아까 버스 정류장 하나 받은 게 있어. 여기 오케이. 내가 여기 봐뒀지. 내가 지나가면서 계속 보고 있었어 이러는데. 어우, 천둥번개 치는데? 큰일 날 뻔했네. 제가 원래 우비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방이 안 보이더라고. 실수로 떨구고 왔나봐요. 그런 것 같아. 일단 비가 안 그칠 것 같긴 한데 작은 희망을 걸어보고 좀 기다려볼게요. 비가 살짝 그치긴 했는데 다시 한번 달려볼까? 그래, 슬쩍 한번 달려보죠 뭐. 어차피 비도 20분밖에 안 내려가지고 이러고 끝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지금 자전거 타고 달리면서 느낀 건데 이쪽 바닥은 하나도 안 젖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저 아까 거기랑 5km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비 한 방울도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면은 오늘 쭉 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죠. 비가 안 오길 기대하면서 다시 달리다가 잠시 휴게소에 들려서 컵라면으로 늦은 식사를 했죠. 그리고 한참을 달렸는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와, 천둥번개가 살벌하게 쳤는데요. 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비 내리네. 저기 비 피할 수 있는 곳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빠꾸. 아이고. 근데 비가 내려도 여기까지는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사방팔방 막 들어오네. 빗줄기가 갈수록 세집니다. 오늘은 자전거 타다가 비가 내리면 피할 장소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달려서 계속 비를 피했는데 괜찮은 전략이었죠. 원래 가지고 있던 우비는 여행 중에 잃어버려서 오늘은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다행히 금방 비가 그쳐서 다시 출발하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죠. 원래 최대한 돈 아끼려고 10,000원대 방에서만 거의 잤잖아요. 근데 이제 여행 막바지다 보니까 좀 무리했습니다. 28,000원짜리 방이에요. 배달 어플 켰는데 한식 메뉴에 한글로 돼 있더라고요. 아마 한국인분이 장사하실 확률이 높지 않을까 해가지고 주문했어요. 이게 라면 같고 이게 된장찌개 같아요. 맛은 좀 현지화 돼 있네요. 라면을 이렇게 넣어주고, 가운 입고 있으니까 좀 야한데? 넘어갈게요. 다음날 아침 호텔을 빠져나와 광주 쪽으로 출발했습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근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게 심상치 않아서 다급하게 날씨 정보를 찾아봤죠. 비가 오늘 하루 종일 내린다고 했는데 거짓말이 아니네. 이거는 빼박이야. 그리고 강수량도 방금 체크해봤는데 꽤 높더라고요. 그냥 아까 그 숙소 돌아가가지고 하루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태풍에 가깝다는 느낌이었죠. 자전거로 광주까지 갈 수 있는 날씨가 아닌 걸 확인한 이상 전날 묵었던 호텔로 복귀할 수밖에 없었죠. 한 2km 정도 자전거를 탔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방 바꾸기 스킬이랄까? 오늘 그냥 비 맞고 자전거 탈 걸 이 생각을 한번 살짝 해봤거든요. 좀 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중국 날씨가 좀 서운한가 봐요. 그래서 나 못 가게 하려고. 오늘은 다음 날이고요. 오늘도 비가 많이 옵니다. 근데 비가 일주일 내내 온다고 하는데 제 체류 기간도 일주일 안에 만료되거든요. 그 일기예보가 매일매일 갱신되기 때문에 뭐 하루 정도는 비 안 온 날이 있지 않을까 하고 그냥 기도 중입니다. 오후 1시까지 기다려보다가 폭우에 호텔을 하루 더 연장했죠. 그러다 오후 5시가 되어서야 비가 잠시 잠잠해졌는데 호텔에 갇혀있지만 말고 잠깐이라도 산책이라도 하러 가자 생각했죠. 그래서 근처 공원까지 걸어갔는데 폭우 때문에 공원도 폐쇄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뭐 비 와가지고 입구는 막혀있고 이렇게 그냥 겉에만 돌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 잠깐 멈춘 타이밍 잘 잡아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또 하네요. 그렇게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산책을 하면서 하루를 넘겼죠. 네, 오늘은 후이저우에서 4일째입니다. 저도 여기서 이렇게 오래 있을지는 몰랐는데 일단 오늘 뭐 어떻게 출발을 할지 좀 상황을 보려고 했는데 날씨가 오늘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네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하루 더 있어야죠. 딱 하루만 비가 안 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150km인가? 광저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데 일주일 넘게 계속 미친듯이 내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내일은 비가 안 온대요. 딱 내일만. 또 일기예보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내일은 정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베이징부터 시작해서 차오저우를 거쳐 현재 위치는 후이저우인데 광저우까지 150km가 남은 상태입니다. 다음날 아침 비가 그친 걸 확인하고 호텔을 나왔죠. 후이저우에서 있는 동안 일기예보 폭우가 99%였는데 딱 오늘 하루만 40%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비 올 확률이 40%면 제 생각에는 비가 안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광저우에 어떻게든 도착하기로 마음먹었죠. 날씨가 좀 흐리고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긴 하는데 오늘이 비가 안 오는 날이 맞다고 합니다. 거의 이게 마지막 기회랄까?
그렇게 후이저우를 빠져나오는 터널을 탔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인 이유가 전날까지는 폭우만 내렸는데 내일부터는 중국 남부 태풍 경보입니다. 그 뜻은 오늘 광저우를 가지 못한다면 광저우까지 가려 했던 자전거 여행 목표를 포기하거나 불법 체류자가 되어서 여행하는 선택지뿐이었죠. 물론 후자를 선택할 정도로 제가 지능이 낮진 않습니다. 만약 자전거가 고장 난다고 해도 버리고 걸어서라도 광저우까지 가서 여행을 마무리할 생각이었죠. 오늘 자전거 타고 광저우 도착하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에 하나하나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지도 않고 뭔가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폐건물들인지 아니면 공사를 짓다가 중단을 한 건지 모르겠네. 완공했으면 꽤 괜찮을 것 같았는데 이런 것들이 꽤 많단 말이야. 희한하네. 원래 비만 안 내렸으면 중간에서 하루 이틀 정도 머물려고 했거든요. 뭐 어쩔 수 없죠. 일정상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전거로 지나가면서 보는 게 끝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우회전하라고? 와우. 네, 지금 여기부터는 행정구역상 광저우입니다. 지금 딱 광저우 입구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빨간 선 보시면은 광저우랑 둥관이랑 분리된 곳에서 지금 광저우에 딱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광저우 도착하니까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네요. 후이저우에서 꽤 오랜 시간을 쉬어서 그런 건지 자전거 여행하면서 컨디션이 제일 좋았던 날입니다. 그리고 광저우 중심부 쪽으로 점차 이동할수록 큰 건물들이 순서대로 나오는 게 감회가 새로웠죠. 목적지까지 7km 정도 남았는데 사실 30km 정도 남았을 때부터 이미 다 온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신호 바뀌었네. 그렇게 다시 도시들 사이를 달리다가 자전거를 끌고 이동할 수 있는 굴다리가 나오더라고요. 그곳을 지나서 올라가니까 마지막으로 묵을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호텔이다. 좀 장엄한데? 내가 올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 너무 좋아. 내가 침대 하나짜리 예약한 거 아닌가? 두 개짜리 예약했나? 제가 침대를 하나짜리 예약했는지 두 개짜리 예약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 방 가격 9만원이고요 요 도시 다 보이는 시티뷰. 제가 여행하기 전에는 75kg였거든요 지금 몸무게를 한번 재보자. 너무 좋다. 지금 64kg? 그렇게 호텔에서 간단하게 정비하고 야경을 보러 나왔죠. 먼저 광저우 타워가 보이는 곳에서 여행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저우 타워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지금까지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베이징부터 지금 있는 광저우까지 전부 처음 가본 곳들이었는데 계획도 제대로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시작했던 여행이었죠. 근데 그 무지성인 여행이 광저우까지 왔네요. 이제 중국 4,000km 여행은 끝이지만 베이징에서 시작했던 그 첫 페달처럼 다음도 또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가보겠습니다. 그럼 구독을 통해 다음 여정도 같이 함께 하시죠. 이거 먹으면 여행 끝납니다.